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리는 만큼 근황을 조금 간단하게 두 개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제가 간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 사연을 조금 투고해 달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영상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사연을 투고를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이제 직접 영상 얼굴로 출연하신 분 3분, 그리고 목소리로 이제 출연하신 분 2분 전화 상담,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편지로 자기 사연을 읽어달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한 10분 이상 돼서 이분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번째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일단 이 영상 금요일 날 보고 혹시 제 얼굴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봄부터 해서 번아웃이 되게 심하게 왔고, 영상을 이제 금요일날 올린 영상을 당직 쓰고 다음날 바로 이제 찍게 되었거든요. 근데 막 꾸미는 것도 귀찮고 화장도 막 열심히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부시시하게 그냥 갔더니 몰골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 몰골은 안 좋게 나왔지만 우리 환자분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제가 공들여서 예쁜 스튜디오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혹시 제 얼굴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이제 많이 회복했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 환자분의 사연에 조금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드디어 오늘부터 그죠, 어제부터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컴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요새 유튜브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어떡하다 보니까 이제 내과 교육장이어서 이 내과에서 교수님들이랑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랑 사이에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9월 1일부터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이 좀 됐고, 근데 이제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이제 군대를 끌려가고 그 사이에 변화들이 생겨서 일부 또 빠진 텀들이 있어서 그걸 좀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튼 잘 해결됐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긴 의정 사태였는데 하나씩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빠르게 우리나라 의학계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이제 전공의 쌤들 여러 가지 법이 생겨가지고 교수님들 당직이 아예 없어진 병원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규모 병원 정도에서는 전공의 스님들 들어오더라도 일부에서는 교수님들 당직이 계속 조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위고비를 지방간의 치료제로 쓰이게 됐다라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위고비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냥 예전에 쓰이던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일종입니다. 뭐 싹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싹센다가 하루에 한 번 맞는 리라글루타이드의 형태였다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형태로 좀 개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그래서 비만이랑 당뇨에만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날에 미국 FDA에서 메쉬, 이게 대사기능 관련 지방간염의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이 위고비가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간질환 치료제로 좀 확장을 하게 돼서 나도 그럼 지방간 있는데 위고비 맞을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보면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위고비를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을 했다. 근데 이제 그냥 모든 지방간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지방간. 그럼 심각한 형태란 뭐냐? 염증이 그만큼 있거나 아니면 간이 많이 굳었거나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고비가 대사기능 연관 지방간염 환자에서 쓸 수 있는 GLP-1 아고니스트 계열, 그런 주사 맞는 GLP-1 아고니스트 계열 중에서 지방간에는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약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메쉬? 지방간염?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자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정상간이 있으면요. 정상간에 지방이 쌓이면 이제 간이 좀 노르스름하게 보이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단순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이 쌓여 있으면 결국 이 지방 주변으로 해서 염증 물질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간세포를 해치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지방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Metabolic Associated 스테아토가 지방이거든요. 헤파타이티스는 간염. 그러니까 단순한 지방간이 아니라 염증까지 있는 지방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시로시스, 간경화, 간경변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간이 굳은 정도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 간의 굳은 정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도 안 굳은 단계를 스테이지 0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많이 굳은 단계를 이제 스테이지 4, 우리가 보통 간경화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이제 1, 2, 3가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이 중에서 스테이지 2보다 높으면 저희가 보통 significant fibrosis, 유의한 정도의 섬유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테이지 3 이상부터는 advanced fibrosis, 그래서 진행성 섬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 이상은 significant fibrosis, 스테이지 3 이상은 좀 더 굳었고, 스테이지 4가 가장 최종 형태인 간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고비가 모든 지방간에 쓸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18세 이상이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염증이 있는 메쉬로 진단이 되고, 그러니까 지방간만은 아니고 염증도 같이 보이고, 간섬유화 단계가 F0나 F1은 안 됩니다. F2랑 F3. 간경화는 안 되나요? 왜 이번에 간경화에 해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 굳은 정도를 F1에서 F4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F2랑 F3가 지금은 위고비가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형태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간 환자에게 적용된다거나 이제 확실하게 승인됐다 이건 아니고, 뒤쪽에 조금 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FDA가 승인을 해준 거는 그만큼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NEJM이라고 왜 계속 얘기 드렸던 의학계에서 가장 최고의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 올해 이제 에센스 임상 연구가 실리게 됐습니다. 이 에센스 임상 연구는 8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한 이제 평균 연령은 56세였다고 해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여자가 57% 정도, 남자가 43% 정도였고요. 2대1 비율 정도로 해서 이제 환자 3명 중에 2분은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를 맞았고, 한 명은 이제 위약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 중에서도 용량이 이제 제일 2.4가 최고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증량해서 최고 용량 상태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위약군과 그 다음에 위고비군이 얼마나 염증이 좋아지는지를 보면요. 지금 염증이 좋아지는 정도가 위고비군에서는 62%, 그 다음에 위약군에서는 34%.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위고비군에서는 3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염증 자체가 좋아진다. 그러면 굳은 거는 얼마나 좋아지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굳은 거의 수치는 요것보다는 조금 낮기는 한데요. 우리가 위고비군에서는 36.8%, 그러니까 위고비를 맞은 환자 3명 중에 한 1명 정도는 간섬유화가 조금 거꾸로 가는 현상을 벌였고, 그 다음에 이 위약군에서는 22%였습니다. 아니, 위약군은 위고비 안 맞았는데 왜 섬유화가 좋아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위고비만 맞은 건 아니고,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식단 조절, 운동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베이스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만으로는 한 20% 정도 간이 좋아지고, 플러스 약재가 들어가면 이제 36% 정도 간의 굳은 거가 리버스 된다, 거꾸로 좋아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 또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임상 연구에서 보면 위고비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3개였습니다. 첫 번째가 미식거림, 구역 반응, 약간 울렁울렁 거는 거. 두 번째가 설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사와 반대인 변비. 그래서 위장관 반응이 좀 많았는데요. 확실히 위고비군에서는 지금 대조군에 비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좀 많긴 했는데, 심한 부작용, 아주 심해서 약을 끊어야 되는 정도의 부작용은 크게 차이는 없던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임상 연구에서는 어쨌든 모든 환자들한테 간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에서 염증이 있는 환자만 지금 위고비를 썼거든요. 그럼 우리 임상에서도 이 위고비는 모든 환자에게 간 조직 검사를 해야만 쓸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FDA 승인이랑 보도 자료만 보면 염증이 있으면서 F2에서 F3 환자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염증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간 조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간섬유화 검사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 내지는 피 검사는 염증이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메쉬를 진단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제 위고비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찌르는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제약회사에서도 크게 위고비를 당연히 많이 못 팔 가능성이 있죠. 이 약 맞으려면 간을 찔러야 됩니다,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최종 판매 시기에는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조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비침습적인 어느 정도의 검사만으로 간의 굳은 정도가 인정이 되고 지방간이 있으면 허용을 하게 해줄지, 그건 약간 좀 기다려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관련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일단 FDA 승인 저금증 자체가 뭔가 간 조직검사 필수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시행했던 에센스라는 연구 자체가 조직검사를 기준으로 했고 향후에 이게 뭐 보험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구체화를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국내 보험 기준이 설정이 될 텐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게임은 끝난 건가? 지방간 있고 나 간 좀 굳었으면 이 위고비만 쓰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FDA가 정식 승인은 아니고 Accelerated Approval. 그래서 가속 승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건부 승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승인을 이제 받으려면은 후속 연구, 앞서서 얘기 드렸던 그 에센스 연구의 후속 연구를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240 위크, 보통 우리가 이제 52주가 1년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4, 5년 정도 이후의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 본 다음에 아마 정식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이제 구역 구토라든지 아니면 변비 설사 이런 게 좀 많았으니까 그런 안전성 모니터링이 장기 데이터가 아마 좀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위고비가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된 게 임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생각하면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 지방간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냥 지방간만 있는.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는 아직 이 위고비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근데 보통은 뚱뚱하신 분들이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뚱뚱하신 분들의 지방간은 염증이 또 동반된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는 뭐 비만과 지방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꽤 큰 치료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지방간 때문에 이미 간경화가 온 사람은 위고비에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임상 시험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냐가 아니라 그 에센스라는 연구 자체에 간경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고비가 안전하다 아니다를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지방간 치료제를 벌써 2개를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몇 달 전에 저희 레즈디프라라고 얘기를 하는 레스메티롬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 간내 THR 리셉터 베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제가 처음으로 FDA에서 승인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위고비가 어떻게 보면 지방간염 치료제로는 2번째 이제 승인이 됐는데 얘는 이제 GLP-1 아고니스트라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비만 치료제 일종이기 때문에 그 레스메티롬, 레즈디프라는 건 완전 다른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또 아마 이런 좋은 지방간 치료제가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제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제 위고비가 단순히 살 빼는 약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방간 염증과 그 다음에 간 섬유화를 조금 이제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좀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조건부 치료이기 때문에 조금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지방간 뭐 약 없어요 이런 시기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옵션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는 지방간 있다고 그냥 무조건 약 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이 어느 정도 굳었는지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날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금요일날 되게 출연하시는 우리 환자분에 대해서 용기를 많이 내신 분이거든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 담낭에 용종이 있다. 혹이 있다. 네네. 얼마나 가슴이 철렁을. 그렇죠. 뭔가 혹이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네.